경제가 어렵다. 요즘 많이 힘들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에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동백정 개편 소식인데요. 인센티브가 늘어날 거라네요. 어째 되는지 알아보고요.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부산의 중요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가운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그 신세계 센텀시티점에 있는 이 부산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판매하는 동백상회에서 전 품목을 30% 할인 판매한다고 하거든요. 부시장님, 이 어떤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행사입니까? 네, 5월 달이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죠. 달이지 않습니까? 예. 어린이날, 그다음에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야말로 가정의 달로 불릴 때 이때는 선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비 촉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뿐만 아니고 전통시장 그리고 소상공인 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전국적 상생형의 예. 할인 행사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2023년 대한민국 동행축제라고 하는데 네. 중앙정부가 그런 걸 할 시점에 저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부산시가 지금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백상해에 예. 들어와 있는 제품들 모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전 품목 30% 할인 행사를 지금 파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이 할인 행사에 가면 2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에코백을 증정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SNS 해시태그 이벤트 등을 통해서 다양한 또 상품을 제공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좋은 물건을 부산의 중소기업이 만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동백상해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30% 할인이면 꽤 크거든요. 예. 동백상해에서 즐거운 쇼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다음 달 중순부터 동백정 이용자가 동백플러스 가맹점에서 QR코드로 결제를 하면 캐시백 혜택이 더 늘어난다고 하대, 예. 네. 어떤가,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백전을 사용을 하게 되면 월 30만 원을 사용하면은 네. 5%의 캐시백이 돼서 돌아옵니다. 예. 과거에 캐시백 혜택이 제일 많았을 때는 한 달에 100만 원을 사용하게 되면 10만 원, 예, 10%의 혜택이 10% 였죠. 돌아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 왔는데 지금 30만 원에 5%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좀 줄어들게 되는 면이 있고 그 이용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가맹점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존재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크게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네.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재원은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국비가 확보되어야지 지방정부에 매칭이 되는데 네.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할인 행사에 참여를 하는 가맹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모집을 하고 그 가맹점이 3%, 5% 혹은 7%, 10%까지 차등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고객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래서 이제 기존에 30만 원의 5%에서 네. 이렇게 가맹점 스스로가 할인하는 게 늘어나게 되면 네. 최소 10%에서 최대 17%까지 그 혜택이 캐시백 혜택이 소비자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백플러스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가맹점 입장에서는 뭔가 금액을 좀 부담해야 한다거나 수수료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요즘 플랫폼이 워낙 많아져서 이 동백플러스 가맹점 수가 이 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좀 적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동백플러스 가맹점의 경우는 동백점 애플리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거기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네. 그 기능을 갖다가 독자적으로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동백플러스 가맹점에 가입된 가게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찾아가기 쉽도록 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창출되는 매출의 효과가 예. 할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크다면 네. 가입할 수 있는 가맹점들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일단 6월 15일부터 시범적으로 네. 보름간 시행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리고 QR코드 결제의 경우에는 실물 카드와 다르게 결제 수수료가 없다고 하는데 참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그 가맹점에게 주는 혜택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뭐 3억 미만의 영세 가맹점의 경우
0.5%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고 예. 네네. 뭐 3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이렇게 매출 구간에 따라서 최대 1.5%까지 카드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예, 예. 근데 QR 카드를 하게 되면 결제가 바로 이루어져서 거기에는 1원도 수수료를 가맹점이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QR 카드 결제에 수수료가 없어는 부분에 내 가지고 가맹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그러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부시장님 근데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이거 실물 카드도 결제 수수료를 없앨 수는 없습니까? 실물 카드는 그 카드와 관련된 운영사 그러니까 은행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없애는 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QR은 그 자체에서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될 때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도 가맹점 업주분들도 QR 코드로 좀 이용을 해주시면 네. 훨씬 더 서로 좋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국토교통부가 KDB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아마 부산 시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뉴스가 네. 많이 나왔었죠. 네, 그 두 가지 방식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데 예. 현재 완료된 것은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법상으로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핵심 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금융위원회가 국토부에다가 이전 공공기관으로 금융위원회 산하인 산업은행에 대해서 이전 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예.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4월 달에 심의 의결을 마치고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5월 3일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보에다가 고시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행정적으로는 이제 모든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가는 모든 절차가 다 이행이 끝났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는 행정적인 걸림돌 없이 부산으로 이전을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과는 별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도 필요하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이 점이 이제 제일 골치 아픈 네. 부분입니다. 정부가 결정하면 정부의 산하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이 이전하면 되지 네. 왜 국회가 가냐 하느냐 이렇게 돼 있을 건데 1954년에 산업은행이 생겼는데 그때 4조 1항에 소재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시에 둔다라는 그런 편파적인 이런 예. 그 조항이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예. 만들어진 건데 자 그래서 법에 따라서 서울시에 두도록 돼 있는데 이게 부산으로 오기 위해 가지고는 이 조항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 개정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3분이 계십니다. 예. 국민의힘의 서병수 국회의원께서는 예. 그 조항을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라는 개정안을 냈고 그다음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은 산업은행 본점을 대한민국에 둔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수 예. 있도록 하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께서는 네. 본점을 법에 아니고 정관에 둔다. 그러니까 개별 산업은행 차원의 회사 정관에서 차원에서. 주장한다. 예. 이렇게 여야를 불문하고 어쨌든 국회법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네. 여야를 떠나서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 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반대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거든요. 예. 소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지 않고 그냥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 부산시가 예. 2주 전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그리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방문해서 네.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정 부산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협의체 TF팀을 만들자고 제안을 한 상태이고 예. 내일은 제가 직접 서울에 올라가서 예.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하고 이 문제를 놓고서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예, 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예시로 들 만큼 네. 정말 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뭐 제가 부산에 살아서가 아니라 좀 뭔가 서울에서 좀 분리가 되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조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합니다. 예. 자,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이 사실 뭐 그냥 공공기관 하나가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고 부산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좀 기대해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 그치. 않습니까? 네. 좀 짚어주시죠. 네, 방금 진행자께서 수도권 예.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편중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가 몰려 살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100대 기업의 85%가 서울에만 소재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우리가 20대 교육기관이라고는 대학 20대 대학의 또 90%가 서울에 몰려 있는 게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기형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도권 일극주의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예. 과거에는 수도권 성장 전략을 택했지만 예. 이제는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전략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부산의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건 큰 의미를 가집니다. 부산은 이미 물류와 관련된 허브 도시입니다. 예. 뭐 부산 신항의 경우는 환적과 관련된 세계 2위 네. 그리고 컨테이너 처리량에 있어서도 세계 7위 네. 그리고 곧 있으면 또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항공물류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예. 북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철도 문제 철도 물류도 이루어지겠어 한마디로 트라이포트가 그렇죠. 되는 예. 동북아에서 그러니까 한국만이 아닌 동북아 전체에서 물류의 또 중심 도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을 해오게 되면 금융 허브 도시로서 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미 2009년에 금융 중심지로 부산이 지정이 된 상태에서 예. 여기에는 한국거래소 그리고 기술보존기금이나 한국자사관리공사와 같은 다양한 공공기관이 집적이 돼 있는데 산업은행은 기업금융이고 예. 투자금융이기 때문에 네네. 금융중심 도시로 됩니다. 그러면 물류와 금융의 허브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시켜야 예, 됩니다. 굉장한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 예. 사실 예. 이게 지금 여론만 두고 하면 당연히 수도권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저는 뭐 10년, 50년 뒤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요. 예, 예.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소비가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기관이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지. 그게 수도권 중심 논리였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인천공항의 경우 인천이 지금 크고 있지 않습니까? 네, 150만 도시가 지금 250만까지 그리고 곧 300만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성장한 이유가 네. 인천공항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그렇죠. 거기에 배후의 기업이 들어서게 되고 또 그만큼의 사람이 필요하고 네.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가 팽창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산이 커지게 되는 것처럼 이런 그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오게 되면 네. 그에 따른 생태계가 부산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요가 없다고 해서 네. 올 필요 없다고 이렇게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수도권 중심적인 사고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그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수도권이 됐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인프라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사람이 맞습니다.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정말 좀 이게 좀 균형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부산이 앞으로 어떤 도시로 성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한 것 중에 그 내용이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만 네. 예, 예. 핵심적인 것은 이미 물류와 관련된 예. 허브 도시로서 대한민국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에서 중심 도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여기에 새로운 기능이 탑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자본주의, 제조업 기반의 산업자본주의보다는 금융 기반의 금융자본주의로 지금 전 세계가 재편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돈을 버는 사회가 되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싱가포르가 되어 있고 홍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미 서울은 다 커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는 또 다른 성장축을 만들어야 되는데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옴으로 인해서 동북아의 새로운 금융의 허브 도시로 되게 됨으로써 물류와 금융이 결합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축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눠볼 이야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내용이거든요. 아직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이 세슘 우럭이 2021년 4월, 2022년 6월, 2022년 7월에 발견이 됐고 또 기준치의 9배를 초과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오염수를 정화 처리하는 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 예. 관점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예. 어쨌든 국민과 시민의 또 안전을 담보를 해야 될 또 행정의 책임자로서 예. 판단을 할 때는 어쨌든 전문 기관들의 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보고를 네.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크게 국제사회가 큰 게 한 축으로 지금 검증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잘 아시다시피 국제원자력기구 IAEA라고 불리고 있는 그 기구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여러 차례에 거쳐서 조사를 하고 예. 중간 보고를 5번 내어놨습니다. 네. 다가오는 6월이 되면 종합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예. 현재까지 IAEA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오염수 배출과 관련된 안정성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는 예. 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점에 대한 걸 100% 신뢰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 셔틀 외교 차원에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네. 예. 한국도 독자적으로 그걸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받아주라고 해서 네. 한국의 시찰단이 4일 일정으로 다음 주에 가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그런 전문적인 기관의 결과를 보고 네.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좀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의 네. 판단 이게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 데이터 판단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게 생각이 들지만 이게 민심이라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시찰단도 4일 동안 너무 짧은 기간에 이거를 시찰하는 게 뭔가 좀 신빙성이 있나 이런 네.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네, 같거든요. 그것도 100% 공감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네. 해당 국장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데 날짜를 4일까지 이렇게 방문하는 거는 네. 합의를 했지만 네네.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한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일본이 들어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서로 약간 의견이 다르면서 계속 네.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부산 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니까 부산 시민 50%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인해서 수산식품의 소비와 해양 레저 관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부산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궁금합니다. 부산 시민들이 가장 지리적으로 네. 사실 예. 일본하고 근접되어 가깝죠. 있기 때문에 예. 그 불안감에 대해서는 100% 저희 시도 그 인정을 하고 또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네. 시민들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올해 2월에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25개 관련 부서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네. 올해 4월부터는 중앙정부의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된 전문 유관기관들과 함께 정보 공유 회의를 매주 개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우리 시가 지난 2011년도에 후쿠시마 지진이 생기고 예. 후쿠시마 원전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다음해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식품과 수산물 그리고 해수 방사능을 실시간 감시 분석할 수 있는 핵종 분석기 8개를 가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네. 매년. 그리고 해수 무인 감시망 6대도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일본이 이제 뭐 여름 이후에 네. 방류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5씩의 장비를 추가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류하는 것을 우리 부산시 힘으로 막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방류하고 난 이후에 실제 우리나라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부산 인근에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경보 시스템을 철저하게 가동하고 있고 예. 피해가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과학적인 데이터를 안 믿는 분들의 경우는 네네. 이게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소비를 안 하고 해양 레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예.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바닷물을 걸러가지고 식수, 생활용수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배를 타는 선원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불안감이 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마 이거는 뭐 육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네. 선상에서 직접 이렇게 생계를 꾸려가면서
어업 활동을 하는 선원들 심리는 다 똑같을 거라고 예. 봅니다. 예, 그래서 선원분들의 불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예.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하나를 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지난번에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예. 2021년에. 그래서 해양 방사성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근해 해수의 방사능 오염 농도와 관련해서 오염 수치가 이전에 그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이 생기기 전하고 예.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 현재 이 부분을 믿고 일단은 뭐 식수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만일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네. 또 거기에도 아마 또 조사를 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문제가 있다면은 별도의 조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